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그리고 강했던 최전성기를 꼽으라면 단연코 2002년을 들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이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신화를 이루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또 누군가는 열받게 만들었고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파가 즐비한 국대팀이 되었지만 여전히 강팀과 경기할 때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하는데요. 200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처참한 패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체들은 우리나라가 16강에 드는 것도 기적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도 했었죠. 2002년 중반이 되기 전까지 말이죠. 당시에 변변한 1승조차 거두지 못한 것은 물론 2001년 대회 중 하나인 컴패드컵에서 프랑스에게 5대0으로 저 멀리 태양계 밖까지 관광을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전문가들 역시도 16강이라는 성적을 얻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4강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 국대축구, 도대체 우리나라 국대팀은 얼마나 강했던 것일까요? 일단 2002년도 당시에 우리나라의 실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경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 중 하나가 바로 2002년 5월 20일에 치러졌던 잉글랜드와 친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월드컵 본선 무대보다도 잉글랜드와 친선 경기를 보면서 이 당시에 축구 대표팀의 능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친선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경기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멤버는 초호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베컨과 시먼 두 사람을 제외하면 온전한 주전으로 나온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VVIP 해외 픽스터 유료픽을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특히 잉글랜드도 월드컵을 준비하는 최종적인 점검 단계였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전력을 내보이는 경기였죠.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송정국이 라이트백, 레프트백에는 이영표, 센터백에 홍명보와 최진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김남일, 박지성, 유상철, 공격 라인에 최태욱, 설기현, 안정환, 이천수, 차두리 등이 등장한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잉글랜드 선수와 비교하면 이름값에서 차이가 매우 심했었죠. 하지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게 되었는데요. 경기 내용은 더 압권입니다. 오히려 1대1 승부가 이상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대가 쩔었던 경기였죠. 중앙에서부터 주도권을 지배하면서 기가 막힌 공간 패스, 전방 압박 등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당시 잉글랜드가 늘 최강팀 중 하나로 불렸던 것을 떠올린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경기력이었죠. 당시에 베컴이 빡쳐했던 장면을 보면 당시에 이름조차 잘 모르는 나라인 대한민국에게 비긴 것이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26일에는 프랑스와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팀만 골라서 친선전을 치르는 것도 지금도 놀랍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더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와의 경기는 3대2로 패배를 하는데요. 딱 1년 전인 컴패드컵에서 프랑스에게 5대0으로 떡실신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거의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죠. 심지어 전반전에는 프랑스를 2대1로 압살하면서 과연 이 팀이 진정 대한민국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 당시 나왔던 선수들은 거의 전설급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지단과 트레제게, 시세, 비에라, 마켈렐레, 앙리, 키랑 등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선수들이 대거 등장한 초호화 별들의 팀이었습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늘 지금까지 한국은 운빨로, 심판빨로 이겼다는 개소리를 늘어놓는데 만약 월드컵 전 이 경기들을 본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자신들이 패배한 것이 운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 겁니다. 심지어 안정환 정도만 제외하면 당시에는 변변한 유럽권 선수도 없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더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당시에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은 이 정도면 유럽 강팀들이랑도 열심히만 하면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쩔었었죠. 나중에 수많은 해외 축구 팬들이 생기고 해외 축구가 제대로 보급되고 나서야 그 당시의 경기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재평가받게 되었었죠. 잉글랜드와 프랑스 친선 경기 전 2002년 5월 16일에는 스코틀랜드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4대1로 스코틀랜드를 떡실신시켜버립니다. 이천수와 윤정한 그리고 안정환이 멀티골을 넣은 경기였죠. 당시에 스코틀랜드 전력이 유럽에서 2군급이라고는 할지라도 4골을 넣으면서 대승이라뇨.
지금 우리 국대팀이 이강인과 손흥민의 전성기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승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안정환의 칩슛은 진짜로 예술이었고 말이죠. 스코틀랜드는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그리고 파워와 압박, 전술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경기력은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같은 유럽 강호 1군급 강호들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니 스코틀랜드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것이 가능했죠. 워낙 우리나라의 2002년 월드컵 본선 무대에 대해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너무 많은데요. 오히려 그래서 월드컵 전에 있었던 친선전을 보면 더 정확하게 당시 우리나라의 클래스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02년 당시 경기력은 솔직히 홈 버프를 빼고서라도 적어도 8강급은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을 만한 유럽 1군급 강호의 실력이었다고 확신하는 이유인데요. 예전보다 훨씬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2002년의 리즈 시절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카타르 월드컵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스포츠 분석, 파워볼 분석계의 탑 클래스들만 모였다. 5년째 스포츠 라이브 스코어 파워볼 분야에서 국내 업계 랭킹 1위 석권.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급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픽을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적중률보단 수익률입니다. 배팅이 아닌 재테크입니다. 저희 가족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해주세요.